병원 안 갈 자신이 있으면 마음껏 먹고 그냥 즐기시라니까요. 근데 먹으면서 아픈 건 걱정하고 아프긴 싫어서 또 진통제 먹고 소염제 먹고, 이게 악순환이 돼서 여러분이 다이어트, 완치 비만을 못하고 있는 거지. 안녕하세요. 제철건강 구독자 여러분, 완치 비만 저자 조승환 약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이라는 게 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즉, 과학은 여러 수많은 가설들을 갖다가 세워놓고 거기서 검증해 나가는 거거든요. 21세기 정말 뭐 우주선이 화성도 가고 뭐 우주 정거장에서 생활도 하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서 현대 과학이 100% 사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암도 처음에는 이게 다 유전에 의한 걸 거야. 사람이 태어난 거에 의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근데 안 알려줘요. 단 10%에 불과합니다. 그럼 비만도 내가 비만 유전자를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정말 약물의 도움이 필요하고 수술을 해야 되지만이 생명을 연장하고 아니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거는 10% 미만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가지고 전체 일반화해서 마치 여러분이 살이 찌는 이유는 유전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드셔야 돼요. 이렇게 논리가 또 가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살찐 이유는 단순해요. 안 먹어야 될 음식을 드셔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가 더 이상 육식을 먹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렵게 육식인 이유 아니면 우리가 채식인 이유 따질 이유도 없고요. 지구 환경, 즉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루에 고기를 한 번만으로 줄이고 아니면 하루 동안 고기를 안 먹기만 해도요, 탄소 배출량이 영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우리나라는 그 통계치가 아직 없으니까요, 영국이 모든 인구가 국민이 하루 동안 고기를 안 먹으면 차 500만 대에서 나오는 탄소가스 배출량이 안 나오는 것과 버금가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이라든지 노벨 생리의학상이라든지 모든 수상자들이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육식을 줄여야 한다. 인간에게는 지금 너무 과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팔기 위해서 가공육이라든지 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뿐만 아니고 뭐 치킨, 그리고 삼겹살, 안심, 등심, 돈가스, 고기로 소비되는 양들을 위해서 지구도 파괴되지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탄소가스가 너무나 많다. 우리는 절대 안 죽어요. 고기 안 먹어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더 되느냐? 더 빨리 살을 찌우게 해야 되고 안 아프게 해야 되고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생제 주사를 맞히고 사육 환경을 해서. 근데 여러분, 원리가 똑같아요. 소나 돼지도요, 인간처럼 안 먹어야 될 음식을 먹이면 살이 빨리 찝니다. 그래서 심심찮게 시멘트 아니면 톡가루 이런 것들을 섞여서 사료에다가 먹여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되게 끔찍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맛있다고 먹는 치킨도요, 계란을 일단 놔야 되잖아요. 그럼 부화를 시켜요. 그러면은 암컷은 살려두고요, 이 트레일러에서 수컷 병아리들은 이 따로 그냥 놔두면요, 그대로 분쇄기 들어가서 죽습니다. 이런 거 알면 되게 누군가 정말 더 큰 우리한테 뭐 왜 영화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외계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인간을 그렇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이게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지 근육이 생기고 뭐 단백질 흡수를 위해서, 그 논리는 철저하게 축산업 낙농업으로 인해서 돈을 벌기 위한 기업들이 1940년대 전쟁 1,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부터 만들어낸 이 100년에 가까운 동안 만들어낸 논리로 결국 우리 몸이 혹사당하고 있다. 그래서 안 먹어야 될 음식 대표적인 거 뭐 동물성 식품, 닭고기, 소고기, 어류. 참 어류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버려놓은 짓이 다 결국에는 바다에서부터 생태계가 파괴돼서 결국엔 지구 위기가, 그래서 뭐 엘니뇨 이런 이상기후
매번 나오잖아요. 이런 이상기후를 항상 바다의 탓으로 돌리는데 자정작용을 하는 것 뿐이거든요. 이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것. 그러면 결국엔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채소 간식, 살아있는 음식, 산 음식 그렇게만 먹어도 되는데 이미 우리 입맛을 길들여 버려가지고 그러한 것들에 계속 돈을 쓰게 중독을 시켰다. 근데 이것만 알아도 몸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아픈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저는 그 첫 번째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우리가 때 되면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백신도 그 이유로 듭니다만 이 부분은 여러 논란이 있고 그리고 각자 개인의 선택에 맞춰야 되고 개인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강연상에서는 이 정도로 한 원인이다. 이거는 과학적 사실이거든요. 현대 과학에서 밝혀낸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 유전적인 거는 10% 미만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은 그런 분은 이미 몸이 불편해요. 그런데 만성질환으로 계속 몸이 아프신 분들은 먹는 것만 바꿔도 70%는 회복을 한다. 그래서 이 개념을 꼭 잡고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소과일식 책에 이어서 어린이를 위한 채소과일식 책도 냈습니다. 근데 상당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소아암이 우리나라 아이들 10세 미만의 사망 원인 1인데 이 사실 자체가 소아암을 겪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유전적인 거라고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고 유전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더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미 국제암연구소든 WHO 세계보건기구든 술, 담배와 똑같이 바람, 즉 암을 갖고 온다라고 가공육, 즉 햄, 소세지, 비엔나 이런 거를 지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아이들을 먹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 단백질 변성도 문제가 되지만 치명적인 거는 뭐 대표적으로 지금은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아지살 나트륨에 이어서 이제는 아스판탄, 뭐 아세스판 칼륨, 애들 과자랑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막걸리부터 해서 모든 것에 들어가 버립니다. 설탕이 당뇨를 갖고 온다. 이걸 부인할 전문가는 없어요. 그런데 사카린부터 해서 현재 쓰고 있는 인공감미료, 화학첨가제, 방부제, 발색제, 유화제 뭐 너무 많죠. 착색제부터 해가지고 가공육이 치명적인 게 이런 애들이 다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서 내려져 왔던 김치류도 지금 이러한 인공감미료가 들어가요.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먹으면서 암이 빨리 온다는 거죠. 그리고 성인은 10년, 20년, 30년 이게 쌓이면서 40대, 50대 때 왜? 우리나라는 조기검진, 건강검진 너무 잘 받으니까. 원인을 뭐 분명하게 나온 것도 얘기를 잘 안 해주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미국은요 백신 소송전이 어마어마합니다. 수백억, 수천억을 물어주게끔 법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 안 돼 있거든요. 코로나 백신만 해도 그 부작용 인정받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10분 이해해요. 의학적이나 과학적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그것까지 내가 선택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먹는 것 정도는 이거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다? 화학적인 첨가제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게 소화 배출이 안 돼서 계속 그게 만성염증을 갖고 오고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살이 찌고 다시 또 살을 빼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뭐 보조제 이러한 것들도 역시 모든 화학 첨가제 덩어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시 또 들어온다. 그래서 중국산 김치는 무려 75% 이상이 이 아스판탐, 설탕보다 200배 단맛을 내고 훨씬 더 싼 발암물질로 이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 물질을 쓰고 있다고 식약처에서 확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단순히 배추가 문제가 아니에요. 농약을 많이 써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피클이나 김치류가 이러한 인공 첨가물 때문에 발암물질 의심군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을 때 배달 음식 맛있죠. 외식하면 맛있죠. 왜? 이런 다 화학 첨가물이 폭탄이 투하가 돼 있으니까. 레시피는 그거가 레시피인 거예요. 프랜차이즈 아니면 기업 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맛을 내야 되는데 가짜 맛에 우리가 속아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가짜 맛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 가짜 맛을 내는 인공감미료 화학 첨가제가 심각할 정도로 우리 몸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한다라는 개념부터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로 칼로리, 당류 제로. 요새 뭐 당류 제로 해서 뭐 술 깨는 약까지 마케팅을 이걸로 도입을 하더라고요. 제로 마케팅이 기가 막히게 잘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칼로리 수치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도구로 인식을 한 순간에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설마 기업이 아니면 나라에서 사람이 못 먹는 걸 만들겠어? 그걸 놔두겠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다니까요. 지금 당장 안 죽잖아요. 그걸 먹고 바로 욱 하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 가공식품을 잡아내는 게 우리나라처럼 선진국들은 식약처들이 다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심심찮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 제품은 다 제품 회수됐습니다. 사신 분들은 빨리 반품하세요. 아니 드시지 마세요. 그 선을 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일정 선을 아래로 있으면 안전할까요? 아니에요. 그게 다 쌓이잖아요. 그 제품만 우리가 먹는 게 아닌데 다 인공 감미료 첨가물 들어간 화학 첨가물 먹는 게 쌓이잖아요. 그럼 이게 쌓이고 쌓이면 간하고 콩팥이 부하가 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거기다 또 뭘 먹어요? 두통이 오니까 피곤하니까 커피를 먹잖아요. 커피는 기호식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년에 평균 한 잔 이상이 넘어버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커피를 많이 하는 소비 1위가 돼버렸어요. 그 매출량으로 따지면 미국, 중국 다음이지만 1인당 하루 한 잔 이상을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일본을 앞질렀어요. 그 커피 역시 가공식품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카페인부터 해서 여러 가지 화학 첨가물들이 들어간 이것들이 우리 몸에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뱃살, 허벅지, 팔뚝 이런 데로 지방으로 보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러한 것들에 막 여기에 함몰되실 필요 없어요. 응?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뭐 이런 근력 운동 뭐부터 빼야 되냐 이렇게 죽은 음식부터 안 먹으면 뱃살, 허벅지살, 팔뚝살 그렇게 안 빠지던 꿈쩍도 안 하던 뱃살 빠지기 시작합니다. 대신 시간이 필요하죠. 최소 3개월에서 5개월은 필요합니다. 그거를 단기간에 뭔가 또 화학적인 걸로 넣어가지고 1, 2kg 아니면 5kg 빠지니까 효과 봤다. 3개월 후에는 다시 10kg 쪄요. 그게 요요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이 계속 찐 이유는 이런 화학 첨가물이 심장으로, 뇌로 안 가게 하고 간하고 콩팥이 이미 부하가 걸려서 신호를 주고 있구나 이렇게 가지셔야지 내가 칼로리 높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살쪘다. 응? 빵을 많이 먹어서 살쪘다. 설탕을 많이 먹어서 살쪘다. 무설탕 아무리 먹어도요 살찝니다. 그게 핵심이니까 제발 당류 제로, 칼로리 제로 그 마케팅에 휘둘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음식, 가짜 음식 여러 가지 SNS들이 발달하면서 이 가짜 음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이렇게 채소과식 책부터 완치 시리즈 책을 내고 강연한 보람을 느낍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유제품을 가짜라고 표현하기 시작한 게 심심찮게 보여요. 가공식품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인 데들도 그 얘기를 싫어요. 그게 바로 가짜 치즈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다이어트 하신 여성분들이 치즈로서 다이어트 많이 하는데 이러한 가짜 치즈라고 말을 지금 모조 치즈라고 하는데요. 치즈는 우유에서 시작을 하죠. 우유도 너무나 가공이 많이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원래 원초적인 건 우유는 다 큰 성인이 먹는 게 아니다. 인간이 먹는 음식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또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거 다 둘째 치고 그렇다 쳐요. 뭐 지금 뭐 유기농 우유가 나오기 시작하고 A1, A2 단백질 접근을 해서 카제인을 제하고 뭐 A2 우유 이렇게 나온 거 여러분 광고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면 유제품 회사가, 우유 회사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제품에 대해서 유제품 우유가 단백질이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유청을 갖다가 분리하고, 뭐 유청 단백질하고, 그러니까 분리했으니까 괜찮다라는 안심을 또 주는데, 이것까지는 그래도 저는 그래 비싼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쳐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가짜로 만든 음식이 많다는 거예요. 즉 식용유로 만든 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음식 대신에 그럼 뭘 먹으면 살겠어요? 당연합니다. 지구가 오랫동안 인간에게 주었던 것, 채소 과일. 얼마나 접하기 쉬워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지금 아픈 이유는 죽은 음식, 가짜 음식을 먹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바탕을 살아있는 음식. 첫 번째는 가공이 최소화된 거. 열이 안 들어간 거. 왜? 열이 들어가면 효소라는 물질이 파괴가 되기 시작해서 54도가 넘으면 거의 사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이런 게 영양제들이 효과가 있겠어요? 유산균이 효과가 있겠어요? 왜? 대량으로 유통하려면 살균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균이 이상한 게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셔서 사는 음식과 죽은 음식. 그래서 사는 음식은 유일하게 채소 과일밖에 없구나. 이게 원래 우리 인간이 오랫동안 먹어왔던 거고 신이 만들어준 음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 채소 과일 몸에 좋다는 거 알겠어. 근데 왜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궁금해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12시에서 8시, 저녁 8시에서 새벽 4시, 새벽 4시에서 낮 12시 이거를 섭씨 동화 배출 주기로 여러 번 강조를 드렸고 이것도 복잡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에너지를 얻어야 되잖아요. 이걸 이제 포도당으로 가장 먼저 쉽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 포도당에 당해서 해서 당뇨로 공포불안 마케팅을 해서 과일을 못 먹게까지 하고 있는데 소화를 시키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든다. 인간의 구조는 그렇게 돼 있다. 포유류는 다 그렇다. 동물은 다 그렇다. 식물이 아닌 동물. 이 식물은 무기질 미네랄을 인간이나 이런 포유류에게 유기질 미네랄로 바꿔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자연의 섭리예요. 뭐 우리 인간은 대신에 채소 과일을 먹고 그 씨앗을 지구상에 퍼뜨려주는 역할을 하는 원래의 존재였어요. 근데 이 생태계의 흐름을 교란을 시켜버린 거죠. 인간이 과학기술이 발달시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채소 과일은 짧게는 30분에서 1시간 그리고 어떤 걸 먹어도 3시간 안에 다 소화가 됩니다. 입에서부터 위까지 내려가는데 그런데 고기는요 12시간에서 24시간 뭐 라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채식이라는 건 과학적으로도 이미 다 밝혀졌어요. 육식동물과의 장 구조가 다릅니다. 장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를 바탕으로 했을 때 소화시킨 에너지는 가장 적게 들고 흡수하고 양질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은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소식하면은 장수한다. 이게 현대과학에서도 밝혀진 겁니다. 인간이 나이 들수록 소식을 하는 이유는 오래 살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입맛이 없다고 더 먹잖아요. 더 간을 세게. 간장, 고추장, 이런 우리 전통 장까지도 인공화학 첨가물이 다 드러나서 거기에 중독이 되니까 맛있어요. 그럼 먹으면 족족 이제 더 아프고 병원 신세를 지는 거다. 그래서 육류를 멀리 해야 되는 이유는 항생제, 화학 첨가물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든다. 근데 소화시킨 에너지를 쓴 만큼 흡수하는 에너지는 턱없이 작다. 먹으면 족족 우리는 다 배출을 해야 돼요. 단백질이라는 녀석은. 그런데 동물성 식품으로 얻은 단백질은 배출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단백뇨가 오고 콩팥이 상하고 이걸 또 근데 채소 과일에서 오는 칼륨 때문에 콩팥이 상한다고 이렇게 또 공격을 해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소화 에너지만 분배를 잘해도 우리 몸이 회복된다. 그래서 단식이 효과가 있는 거고 간헐적 단식만 하셔도 몸이 살아난다. 이게 다 확인이 됐다. 그런데 당연한 거다. 자연의 섭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저도 1년에 한두 번씩은 돈가스 먹습니다. 네, 치킨도 먹어요. 근데 치킨, 돈가스, 짜장면, 탕수육 이렇게 돌아가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먹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먹는 게 아니라고요. 라면도 1년에 한두 번 먹어요. 그러면 매달 이렇게 뭔가는 제가 오랫동안 20대 때, 30대 때 정말 최애했던 음식들을 맛을 볼 수 있다고요. 초콜릿도 가끔 먹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현재는 안 먹다 먹으면 반드시 발진이 납니다. 예, 저도 이렇게 촬영을 앞두고는 안 먹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올해 처음으로 돈가스를 맛있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튀긴 걸 먹으니까 이 턱 밑에 이런 뾰루지가 막 나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주는 피부가 갖고 있는 힘인데 이걸 또 피부과 쪼르르 가가지고 레이저 치료받고 스테로이드제 먹고 그러면 이제 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7대3의 법칙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비건이 되라, 채식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절대. 그리고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 육식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극과 극으로 가지도 않아요. 다만 극과 극으로 가는 건 그거죠. 여러분이 돈을 쓰실 거면 유기농에다가 차라리 쓰셔라. 계속 매일 365일 건강기능식품 영양제에다가 쓰는 돈을 먼저 유기농에 써보고 귀한 고기를 먹을 때 무항생제, 아니 고기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축산회사에서 먼저 이 고기는 방목을 해놓고 목초를 먹이고 무항생제를 먹이고 주사를 안 맞히고 돼지 값이 2배예요. 한우 투풀보다 더 비싸요. 그런 애들은 되려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청정상 오는 고기가 되려 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 거기는 이미 인프라가 오랫동안 그렇게 갖춰져서 특별히 더 돈을 안 들여도 되거든요. 그럼 그런데 돈을 쓰셔라는 거예요. 대신에 매일 삼시세끼 고기 먹지 말라는 거죠. 매일 튀긴 거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럼 한 달에 내가 뭐 10번을 먹었는지 20번을 먹었는지 그 체크부터 해보세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으로 먼저 줄여보세요. 왜냐면 매일 드신 분도 반드시 있거든요. 그럼 이틀에 한 번만 이게 줄이는 게 어려울 거예요, 반드시. 근데 왜 이틀에 한 번으로 얘기하면 퐁당퐁당 하면은 이게 기억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게 힘들다? 그러면 일주일로 잡고 이걸 갖다가 딱 절반 해서 처음에는 일주일에 4일만 내가 가공식품 먹자, 튀긴 거 먹자, 나머지는 3일 안 먹자. 이렇게 해보세요. 점점점 늘려나가면요. 이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7대3의 법칙으로만 해도 한 달에 18번을 드실 수가 있어요. 18번. 뭐 20번도 드실 수가 있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이걸 자각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계속 내 몸이 아프냐 안 아프냐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요요가 오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먹었을 때 부작용 없이 살이 뭐 빠진 게 유지되는 그런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보조제는 없거든요. 없으니까 계속 나오죠, 신제품이.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했을 때 다이어트는 더 이상 방법이 아닌 평생 해야 되는 걸로 받아들였을 때 요요가 안 온다. 그거는 단순하다. 횟수 비율만 조정해라. 완벽하게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사찰에 들어가서도 치킨을 시켜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정말로 뭐 핸드폰 다 없애버리고 배달 어플 다 없애버리고 속세와 떨어져서 살지 않아도 자연에 가서 살아도 사갖고 들어간 게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걸 마트에서 사갖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환경 탓하지 말고 내가 먹었을 때 뭘 먹는 그 비율만 좀 생각하고 드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오늘은 달달한 카라멜 마키아토를 먹었어. 그럼 내일은 안 먹는 거죠. 커피를 내가 지금 계속 먹어야 돼. 그럼 오늘은 카라멜 마키아토 먹었으면 내일은 아메리카노를 드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아메리카노 먹었으니까 그 다음날은 디카페인 드시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목청껏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통계상으로 뭐 10잔 중에 한 잔은 디카페인을 구매를 시작해버렸어요. 이것도 마케팅의 승리죠. 왜? 하도 커피는 카페인이 문제다 생각하니까 디카페인으로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 소위 말해서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시게끔 만든 거죠. 돈 더 주고 먹어요, 디카페인은. 왜 더 그게 몸에 좋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으니까 돈을 쓰게 만드는 거죠. 근데 디카페인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몸엔 더 안 좋다. 왜?
그거를 없애려고 또 다른 화학 첨가제가 들어가고 자연을 가공시키는 순간 우리 몸에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 몸은 그거를 소화하고 흡수하고 배출하게끔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장 죽지 않는 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게 10년, 20년 쌓이면 암, 치매, 결국에는 자연사 존엄사는커녕 병원에서 정말 진통제 없이는 아니면 의식 없이는, 의식 없는 환자를 엑스레이를 찍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비타민 D 검사를 해요.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잖아요. 어떻게 죽을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병원 안 갈 자신이 있으면 마음껏 먹고 그냥 즐기시라니까요. 근데 먹으면서 아픈 건 걱정하고 아프긴 싫어서 또 진통제 먹고 소염제 먹고, 이게 악순환이 돼서 여러분이 다이어트, 완치 비만을 못하고 있는 거지, 저 역시 어디가 완벽하지 않아요. 좀 무리를 하면 아프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제철 건강에서 무리를 해서 항상 찍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피곤하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댓글에다가 고기 안 먹어서 저렇게 아픈 거 아니냐, 뭐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좀 챙겨 먹어라, 비타민C 좀 보내주고 싶다, 뭐 이런 댓글을 막 달아. 근데 다시 또 이렇게 회복하거든요. 회복해요. 그 순간만 내가 무리했으니까, 내가 안 먹어야 될 음식을 먹었으니까 몸이 안 좋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주면 몸은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을 믿는다는 거는 인생 자체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허덕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쾌락을, 가장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 인공감미료로, 화학 첨가제로 여러분을 꼭두각시로 뇌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걸 먹으면 순간 이게 스트레스가 풀리고 살아있음이 뭔가 행복해지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가짜기에 중독되고 계속 끌려다니고 아프고. 그래서 현재 내가 삶 자체가 먹는 거에 치중이 돼 있게끔, 거기서 행복을 찾게끔 만들어버렸다. 왜?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나라 정도 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 다른 거 찾고 이것저것 찾지.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전쟁통에서 텐트 치고 있어서 애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누가 건강기능식품 찾고 영양제 찾고 있을 거예요. 누가 고기를 찾아요. 누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인생 강의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마음이 허해서 여러분이 많이 먹을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채식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단은 시작해 보세요. 시작해 보시고 완벽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작심삼일이라도 계속 하시면 언젠가는 내 몸이 회복되면 거기서부터 정말 번아웃이 오든 아니면 정말 우울증이 오든 이런 것에서 벗어나신다면은 다이어트, 이건 더 이상 숙제가 아닙니다. 완치 비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용기 가지시고, 여러분처럼 또 여러분만 의심이 많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방원 카페, CCA 주스 파는 그런 카페가 아니고 예방원 카페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다들 올려주시도록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지금 3만 명에 가까우신 분들이 다 그거를 올려주셔서 그 후기들을 보시면 용기가 생길 겁니다. 암 환자부터 시작해서 당뇨 환자, 뭐 수십 년간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셨던 분, 두통, 비염, 아토피, 3개월, 뭐 짧게는 3개월, 짧게는 2주 약에서 벗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직접 좀 찾아서 보시고, 이제는 정보를 여러분이, 최종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가 이렇게 강연을 많이 드려도, 책을 써도 다시 누군가는 또 공격할 거거든요. 다시 불안 마케팅을 펼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 시작만 꼭 해보시라고, 그리고 그 길 계속 같이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채소과일식 챌린지를 위해서 이번 이벤트로는 채소과일식 선물 세트와 함께 완치 비만 50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